민선 8기 3년차 전주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오늘은 우범기 시장 초대해서 최근 상황의 입장과 향후 계획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3년차 소회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답하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지난주 유희식 완주군 의장이 출연해서 완주는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근데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네. 전주 완주는 원래 하나였고 1935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분리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때 강제로 분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의 지금 생활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공덕세천 그 재위험 정비하는 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네. 아무래도 완주와 전주가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경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현 세대라기보다는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땅 완주 전주를 정말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에 전주 완주 군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근데 우리도 지금 통합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이 세 개 지역도 사실은 소멸 위험에 들어갈 위험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대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이루어진 통합 논의는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관 주도였다면 최근에 있었던 통합 논의는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한 논의였기 때문에 현재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투표를 통해서 진짜 완주 국민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방 분권을 과거와는 달리 정말 5극 3특이라고 하는 전북을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대광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전주권의 SOC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또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지로 선정이 되면서 완주와 전주가 하나가 되면 더 큰 면적과 더 많은 인구로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완주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 통합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알고 완주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질문에 굉장히 긴 답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생활권이 겹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그렇죠. 발전 여건, 올림픽까지 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상생 방안 105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믿기 힘들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다음 그 예로 전주시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상인들이 반발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역 상인들의 어떤 전주 시민들의 그런 우려가 일부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조차 우리 전주시와 전주 시민들은 저는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울러서 행정이 법을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청주 청원의 어떤 통합 사례에서도 그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감시를 해본 결과 90% 이상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놓고 도에서 조례로 정확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사안들이
시장 바뀌고 뭐 의원들 바뀐다고 해서 뒤집어지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정말 완주 국민들이 그 부분은 저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 논의 과정에서 또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피지컬 AI가 맞물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완주 이서로 간다. 피지컬 AI가. 그 만약 그러면 통합이 안 되면 이 피지컬 AI 단지가 전주로 올 가능성도 있나요? 피지컬 AI의 경우에 정말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말 원맨쇼 하듯이 만들어 오신 1조가 넘는 네. 프로젝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제시에서 김제로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어요. 우리 전주시는 발표는 아직 안 했죠. 네. 근데 우리 전주시도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팔복동 주변에 피지컬 AI를 유치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라는 어떤 더 큰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직접 나서서 피지컬 AI를 가져오겠다 하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모르죠. 또 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우리 전주시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통합이 안 되면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들겠다. 그 전주가 그 경쟁에서 네. 가만히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완주 이서면 지역에 좋은 땅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나간다면 완주가 전주가 그리고 전북이 정말 상생해서 발전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탐낼 정도의 사업이니까. 아이 그럼요. 없겠죠. 네. 네. 또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 전주시 재정인데 민생 쿠폰만 하더라도 전주시 재정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돌려서 지방채로 해결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완주한테 재정 부담이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네. 좀 불신이 일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현재 도 조례로 제정한 것만 봐도 네. 12년 동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분명히 약속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 분리를 시켜놓고 그럼요. 통합시를 회계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12년 동안은 하겠다고 돼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주시에 빚이 많다 하는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주시의 빚이 6천억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지만 그 6천억 원이 쓰고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네. 자산으로 남는 데 썼다.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 공원 용지라든지 도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쓴 돈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실내체육관, 야구장, 육상경기장, 그다음에 드론 축구 센터 이런 부분들을 짓는데 네.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빚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자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 10억짜리 샀는데 내가 대출을 1억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9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전주시의 빚이 6천억이지만 우리 전주시가 현재 자산이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전주시의 빚을 갚을 이유는 전혀 없고 행정이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정말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얼마죠? 한 달 이자 뭐 상당히 되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부분들은 충분히 전주시의 현재 재정 상태에서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이제 공원 용지를 사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 측면에서 교부세와 이제 지방세가 줄어든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저는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고 경기가 나아지면 또 세금도 더 잘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의 어떤 재정 상황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전주시 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불필요한 낭비원을 제거한다든지 지방세 체납을 강력하게 징수해 나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완주 국민들이 전주시 빚 갚을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로 인해서 옛 종합경기장 부지나
뭐 장동 복합 스포츠타운의 차질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종합경기장의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육상 경기장이라든지 복합 스포츠타운 만드는 부분들은 26년까지 지금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 유치가 결정이 된다면 사실은 그때는 국비 확보도 가능하고 네. 오히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든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스포츠 타운이든 완주 군민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 전주시가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2조 원대를 넘겼고요. 그리고 네. 2년 연속 넘겼고, 지난해 이제 국회에서 사실 뭐 증액이 없어서 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예산 단계부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주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나갈 생각이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 여건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토부 장관, 예결위원장 어찌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분들이 우리 전북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인맥과 전북의 정치권이 힘을 합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기재부 출신이셔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예산 폭탄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 제가 또 보니까 그 매칭 사업에서 국비 도입 반납이 또 미반납금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예산을 많이 따왔어요. 그리고 네. 공모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예를 들어 팔복동 산업단지만 해도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국비 12 해가지고 3천억 규모의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줄 때 100%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매칭을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지방세라든지 교부세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그런 문제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는 해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 3년 동안 교부세가 다 깎였으니까요. 3년 동안 깎였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에 교부세를 전주시가 받은 게 5,20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2024년에 받은 게 거의 1,0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의미는 2023년에 소위 말하는 국세가 한 60조 정도가 덜 들어왔고요. 24년에 30조가 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국세가 안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든 국채를 발행하든 지방에 내려줬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그걸 안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칭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던 3년이었던 건 분명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좀 마련돼 있을까요?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대책 첫째는 세입을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 노력, 아울러서 세출 쪽에서의 구조조정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뭐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뭐 1년에 내에 해결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저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항이고,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대한방직도 아울러서 완주 전주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동물원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온기가 느껴질 것이고 그 결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또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덜 들어오고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시에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런 구조라면 지금부터는 시가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다시 세입으로 증가로 나타나서 이게 좀 선순환되는 구조로 저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그 기회를 금년부터 내년 이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디어에는 완주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여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미디어나 언론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 이제 목소리가 크거나 어떤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완주군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찬성적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완주 군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찬성하는 반대하는 게 목소리가 크냐 그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완주군 정치권에서도 어떤 찬성하는 논리 반대하는 논리를 완주 군민들이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 정치인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저는 완주군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3번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 4번째에는 저는 완주 군민들 특히 이제 정말 통합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시는 완주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청주 청원이 사실 3번 실패하고 4번째 네. 성공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완주 전주 통합 시도하는 게 4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물론 뭐 찬성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정말 만날 생각이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통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조곤조곤 차분한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저는 어떤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는 격렬한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반대를 격렬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민주주의에서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지만 그 부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치게 격렬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완주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완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냉철한 가슴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실은 리더들이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장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완주 정치권 또는 완주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 없이 툭 그 통합을 하겠다라고 던지면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툭 던졌다기보다는 제가 시장 출마했을 때부터 네. 수도권에 있는 전북의 출향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북을 위해서 완주를 위해서 전주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주 전주 통합은 민선 8기 공약의 제1호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 나타나서 툭 던진 그런 개념은 결코 아니고 그게 정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저는 그런 확실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드러난 모습은 사실은 관이 직접 초창기에 나선 게 아니고 민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통합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3번 실패했을 때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저는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찬성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시장님이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이후에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좀 더 일찍 더 자주 완주를 방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주도로 시작된 운동이고, 사실은 관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서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고요. 소극적이었다기보다는 어떤 틀에 맞춰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전주시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뭐 시청사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분야별로 쭉 지금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선 기간 중에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게 꼭 옳으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전주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김광영 도지사가 완주를 이사했는데 물론 전주시장이긴 하지만 완주를 이사할 수 있나요? 전북 지사의 경우는 사실 전북 전체가 네.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완주로 뭐 이사하시는 것도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주시장이 가는 건, 전주시장이 주소를 완주군으로 옮기면 저 전주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그렇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으로 전주시장이 완주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로서 할 수 있는 준비와 대책,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뭐 완주에 가서 기업인도 만나고 또 단체들도 만나고, 제가 이제 내일은 또 시장도 가서 이렇게 좀 완주 국민들도 접촉할 생각이고, 또 완주 전주 상생협력 사업했던 지역에 또 가서 뭐 접촉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완주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마음을 열기 마련이죠. 예. 그 곧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어떤 논리를 좀 강조하실 생각이세요? 뭐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5개 어떤 완주 국민협의회, 전주 시민협의회가 합의를 해서 제안한 사항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이 내용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넘어서 단순히 불신하니까 뭔지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내용이 어떤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곤조곤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토론 내용을 듣고 완주 국민들이 아,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저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전주시가 그동안 뭐 준비했던 것들 발표를 했고, 완주군 지역의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비전으로 완주가 바뀐다면 완주 국민의 미래가, 또 완주 국민들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가 굳이 완주 전주를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답 안 하셔도 되는 질문인데 통합이 되면 통합시장 불출마 뭐 이런 것도 과거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전주시장 출마에 대해서도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론에 일관성 있게 네.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예.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전주시장에 출마를 할지 말지는 정말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정이 가야 될 길은 물론 선거를 통해서 하는 정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행정의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마 선언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화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주 시민이 저한테 주어준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전주 시민에 대한 저는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시정이 좀 다사다난한데 확실히 그 끝으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말 우리 전주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전주 시장이라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 시민들이 전주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말 대변혁을 통해서 과거에 1000년 동안 당당했던 전주의 모습을 찾아달라는 그 열망에 정말 맞춰서 전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고 정말 현안이었던 종합경기장 대한방직의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하는데 매진해 왔고 앞으로 남은 1년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사실은 전주시장이어서 그렇지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돼서 정말 큰 도시로 광역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는 전주시장한테 주어진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5000년 역사상 저는 가장 획기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가 사실은 또 완주군이 함께 정말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전주 시민들이 항상 성원하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멋진 전주, 살고 싶은 전주를 전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하여튼 요즘 폭우에 폭염에 너무 힘드신데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올여름 보내시기를 정말 기원하고 전주의 미래 큰 꿈을 향해서 함께 뛰어가는 우리 전주 시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시장님 무더운 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범기 전주시장이었습니다.